갑시다. 네, 오늘 할 내용은 완자 148페이지. 네, 여기 완자 148을 해서 이제 3단원이 끝납니다. 오늘 해명과 3단원이 끝나고 그 다음 주 우리가 시험을 하나 친다 했잖아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생명과학 또 다른 선생님께서 담당을 해주시기로 해서 시험을 칠지 그 선생님께서 치실지 안 치실지 모르겠어. 잘 됐나요? 살짝 미소를 띠는데 뭐 문제만 제공하고 뭐 수업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시험을 치실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오늘 수업으로 해서 끝으로 해서 이제 3단원은 마무리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질병과 병원체 화학이 일요일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 그럼 이거 하자. 이걸로 이따가 문제풀이 할 거. 개념풀 문제편으로 바로 봅시다. 질병과 병원체 하지 말고 그냥 질병과 방어작용으로 갑시다. 왜 이렇게 하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범준이랑 둘이 하기 때문에 그냥 둘이 하는데 책이 없대. 그래서 이제 개념풀로 하려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면 완자로 따져보면 완자는 질병과 병원체 그리고 우리 몸의 방어작용 이렇게 두 단어로 나와 있어요. 그걸 이제 오늘 한 번에 하려 한 거고 자, 개념풀 기준으로는 프린트 주겠지만 질병과 방어작용이라 해서 한 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은 질병과 병원체를 보고 따로 봅시다. 질병부터. 여기 이제 병이 있죠. 이 세상 많은 병이 있죠. 뭐 감기, 복통, 설사는 증상이고 복통, 두통, 뭐 아니면 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당뇨병 뭐 이런 것들이 다 병인데 그 세상에 많은 병들을 비감염성 질병과 감염성 질병으로 나눕니다. 자, 비감염성은 뭐야? 암이죠. 내가 암에 걸렸다 해서 범준이랑 손을 잡았을 때 암에 걸려? 아니죠. 또 뭐 당뇨병도 안 걸리죠. 자, 우리가 오늘 생명과학에서 다룰 거는 감염성 질병이에요. 자, 감염은 뭐예요? 감기. 그치, 감기 또. 네. 뭐 결핵. 아니면은 옛날에 좀 유명했던 광우병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감염성 질병이라고 보는 건데 뭔가에 의해서 감염이 됐던 거예요. 그럼 뭐가 나를 감염시킨 거예요? 그 감염시킨 원인인 물체가 병원체입니다. 병원체. 병원체 뭐예요? 병의 원인이 되는 물체예요. 그래서 병원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감염성 질병이 생기고 우리는 그래서 병원체를 배우고 병원체. 자, 병원체 순서를 조금 바꿔서 이 순서로 볼 겁니다. 5개의 병원체를 배울 건데 변마, 세, 원공 순으로 볼 거예요. 변은 변형 프라이온, 반은 바이러스, 세는 세균, 원은 원생생물, 곰은 곰팡이. 자, 이렇게 좀 순서를 바꾼 이유는 중요도를 따져봤을 때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중요하긴 한데 이게 지금 생물이 좀 더 고등해지는 순서예요. 변형 프라이온에서 곰팡이로 갈수록 훨씬 더 커지고 좀 고등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외우려고 순서를 바꿔봤고 나한테 감염을 일으키는 첫 번째 병원체는 변형 프라이온이라고 있어요. 변형 프라이온 처음 듣죠? 네, 변형 프라이온은 뭐냐면 단백질로만 이루어진 입자예요. 이 변형 프라이온은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 몸에는 정상 프라이온이 있어요. 자, 이 정상 프라이온이 우리 몸에 있는데 변형 프라이온이 정상 프라이온에 닿으면 변형이 정상을 변형으로 바꿔요. 좀비 감염시키듯이. 그래서 정상 프라이온과 접촉 시
이게 살면서 내가 나 있던 정상 프라임이 갑자기 변형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럴 수는 거의 없고 보통 외부의 어떤 변형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정상을 만나서 그걸 변형으로 바꿉니다. 예시로 보면 이게 정상이에요. 프라임들 있어. 여기 변형이 있어. 얘네가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있는 정상들도 다 변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프라임들이 주로 신경구조를 이루거든요. 신경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신경구조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보통 뇌 구멍이 납니다. 이 문자 그대로 뇌 구멍이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 광우병에 걸린 소를 보면 뇌 구멍이 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광우병이 이제 프라임 때문에 생기고 양한테 생기는 거랑 사람한테 생기는 변형 프라임에 의한 병은 이름도 이죠. 머리 구멍. 근데 전 세계적으로 100명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되나? 정확히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변형 프라임의 대표적인 병으로는 크루즈펠트 약병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양한테 가면은 스크래피병이라고 생기고 소한테 가면 과거병이라고 생겨요. 변형 프라임 이게 다예요. 이 정도 외워야 되죠. 두 번째, 변형 프라이오는 그냥 바이러스. 단백질 하나예요, 단백질. 단백질 있죠. 근데 바이러스는 우리가 1간원에서 했지만 유전 물질과 그리고 단백질로 이루어진 애입니다. 자, 근데 변형 프라이오는 단백질로만 이루어졌대. 근데 생물이에요? 아니요. 생물 아니죠? 생물 아닙니다. 이 입자예요. 바이러스 생물이에요. 바이러스가 왜 생물이 아니었죠? 뇌가 없어서. 뇌라기보다는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숙주세포에 기생해서 살아가잖아요. 얘는 혼자서는 살아가지 못해. 왜? 혼자서 뭘 못하니까? 물질. 그쵸. 얘 혼자서 물질 대사를 못합니다. 근데 숙주세포에 즉 어느 곳에 감염돼서 그 감염된 그 세포 거를 뽑아놨어요. 그래서 숙주세포에 기생한단 말이고, 즉 혼자서는 독립으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생물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자, 이런 바이러스의 예시도 좀 외워줘야 되는데, 바이러스는 뭐가 있죠? 코로나. 그쵸. 코로나. 교과서에 있는 걸로는 코로나 이전에 감기죠? 감기. 또 독감. 응? 독감. 독감 마찬가지야. 독감 씁시다. 또 물론 코로나도 맞고 코로나. 또 거기에 이제 홍역이라 했죠. 홍역.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러스의 병원체다라고 알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홍역의 병원체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이러면 맞겠죠. 왜? 홍역의 병원체는 바이러스고 바이러스의 특징으로는 독립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외워줍니다. 병까지 알아줘야 됩니다. 변형 프라이온 바이러스 맞고, 세 번째로 좀 있어요. 세 번째는 세균입니다. 자, 세균부터는 어떻게 해요? 세균부터는 얘부터 생물이에요. 벌써 고등해진다 했죠? 뒤에 있는 원생 생물 곱하기 다 세균입니다. 그래서 세균은 뭐냐면 생물이긴 한데 세포가 하나 단세포로 되어 있는 원핵 생물이에요. 자, 단세포의 반대는 뭐가 있을까? 다세포. 그쵸, 다세포겠죠. 원핵의 반대는 뭘까? 다핵. 그쵸. 원핵, 이 영어 원이 아니라 이 원은 원치적이다 해서 원핵이에요. 현핵. 진핵이라 해서 진화는 핵이 있다 해서 또 이따 볼 거예요. 그래서 원핵은 뭐냐면 원핵은 핵이 없는 애예요.
우리가 세포를 그리고 여기 핵을 그리죠. 핵을 그려. 이 안에 유전 물질인 DNA가 있으니까. DNA가 뭉쳐진 정확히는 염색체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세포가 핵을 그리는데 여기 보면 세균은 이런 핵이 없어요. 굉장히 원시적이라 해서 원핵 생물이라고 불러. 또 이런 세균의 특징으로는 아까 보면 세포 막 바깥에 세포 벽이 존재해요. 자, 그래서 뭔 소리냐? 여기는 이렇게 세포 하나 그리고 땡인데 사람 같은 경우 세균은 세포 그리고 바깥에 세포 벽이라 해서 하나 또 그려줍니다. 식물에만 있는 거 아니야? 식물에. 그쵸. 식물에도 있고 여기 보면 세균에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식물에만 있다고 한 건 왜 그렇게 배웠냐면 우리 좀 고등 생물 중에서 동물과 식물로 구분했을 때 동물은 없고 식물은 있다 했지만 사실 식물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이면 세균에도 있습니다. 또 버섯 같은 데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세균은 이제 세포벽이 있고 또 특징으로는 이렇게 생물이니까 스스로 물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배웠던 바이러스 있죠? 이 바이러스가 세균에 기생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겠죠? 얘는 뭐냐? 숙주세포, 어떤 세포에 기생한다 했잖아. 근데 세균은 충분히 세포 단위로 단세포로 있기 때문에 기생할 수 있어. 그런 애들을 박테리오파지라고 부릅니다. 자, 세균의 예시로 보면 누가 있죠? 뭐 있죠? 대표적으로 콜레라가 있어요. 콜레라. 또 병원에 가끔 와서 이제 병원을 학교에 버스 와서 엑스레이 찍죠. 네. 흉부 쪽 왜 찍어요? 그냥 찍는 거 아니었어요? 얘들은 이거 왜 찍어? 그러니까 뭐 확인하려고? 뼈에 있는 이제 결핵균, 결핵 증상이 있는지 봅니다. 결핵. 그래서 결핵도 균 때문에 생깁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중요한 거 얘기하면 바이러스랑 세균을 특히 좀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잘 구분하자. 네 번째, 변바색원이죠. 원생생물. 원생생물은 조금 더 진화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얘는 단세포는 단세포인데 단세포 진핵생물이야. 진핵. 자, 아까 원핵이 뭐라 했어요? 그쵸, 핵이 없어. 원시적이야. 진핵은 있어요. 진짜 핵이 있는 거예요. 그쵸? 핵이 있는 애입니다. 자, 여기서 핵이 없다가 우리랑 비슷한, 우리가 진핵이에요. 우리랑 비슷한 진핵까지 진화한 원생생물은 독립해서도 살아가고 숙주에 뭔가 기생해서도 살아갑니다. 숙주라고 하면 들리진 않지만 기생해서도 살아갑니다. 기생. 제가 혼자 살기도 하고 기생해서도 살아간다. 특히 얘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어떤 특히 매개체로 쓰는 물질이 있어요. 매개체.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는 그냥 내가 애취하면 튀어나오거든요. 또 결핵균 같은 건 그냥 튀어나와. 근데 여기 보이는 원생생물은 주로 어디 있냐면, 자, 대표적인 원생생물에 의한 감염병이 말라리아예요. 말라리아. 말라리아를 걸리게 하는 원생생물은 어디냐면 모기. 그렇죠. 모기에 있습니다. 모기 몸 안에 말라리아 이 벌레가 있는 거예요. 말라리아 원생생물이. 이 모기가 우리 몸을 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모기를 매개체로 쓰는 거예요. 또 수면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거든요. 그 병에 걸리면 자는 듯이 쓰러져 있다 죽는다 해서 수면병인데, 그건 누가 매개하냐면 채채파리라고 하는 파리가 매개해요. 사실상 파리보다는 좀 더 모기에 가까운 애입니다. 물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그런 애들을 원생생물이라고 가장 큰 특징으로 이 매개체, 보통은 동물을 이제 매개체로 씁니다. 자, 마지막 곰팡이. 자, 곰팡이 뭔가 이제 멍청해 보이지만 곰팡이가 굉장히 똑똑해요. 곰팡이부터는 세포도 다 세포고 진핵생물에 해당을 합니다. 우리가 다세포 진핵생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랑 똑같아요. 곰팡이 이제 큰 특징보다는 뭐 이제 균사 정도는 얘기해야겠네. 곰팡이의 몸은
균사로 이루어져 있고 곰팡이를 번식할 때 포자로 합니다. 포자. 몸을 자세히 보면 실 같은 게 있어.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이 빵 같은 데 생기는 곰팡이 있죠. 막 실처럼 퍼져 있어. 확대하면. 그걸 이제 균사, 실사자라고 하고 또 곰팡이들이 번식할 때 식물은 어떻게 해요? 꽃가루를 날리죠. 여기 보이는 곰팡이 같은 애들은 포자를 날립니다. 포자. 그래서 곰팡이 대표적인 예시 먹을 걸로는 버섯이 있어요. 그래서 버섯이 포자를 날리는 게 또 곰팡이 하는 거랑 똑같고 곰팡이의 예시로는 대표적으로 무좀 아니면 됩니다. 무좀. 무좀을 옮는다 안 옮는다? 옮겠죠? 그렇죠. 무좀은 곰팡이라는 병원체가 있기 때문에 감염이 될 수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당뇨병 같은 건 감염되지 않지만 여기서 감기, 콜레라, 무좀 이런 것들은 감염이 된다. 그러니까 조심하는. 자, 그럼 감염이 되니까 예방도 할 수 있겠죠. 특히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그 치료제는 우리가 항바이러스제라고 불러요. 왜? 바이러스를 저항한다 해서 항바이러스제. 우리가 바이러스 치료할 때 보통 뭘 맞는다요? 백신 맞는다죠. 그래서 이걸 구분해야 되는 게 바이러스를 치료할 때는 항바이러스제예요.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싶을 때는 백신인 거죠. 백신 영어입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는 치료하는 거고 백신은 예방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도 내가 아까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문제에서 백신으로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예방과 치료의 차이는 뭐예요? 범준아 이미 감기에 걸렸어. 그때 써야 될 건 뭐예요? 그쵸, 그게 항바이러스죠. 범준이가 감기 걸린 걸 보고 나도 걸릴 것 같아서 병원 가서 맞는 게 뭐야? 백신. 그게 백신이죠. 예방과 치료의 차이입니다. 잘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균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은 얘도 항은 항인데 항생제라고 불러요. 여기서부터 생명체를 했죠. 그래서 세균은 항생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은 대충 얘기할 때 병원체 이런 병들을 치료할 때 나는 항생제 먹어 하잖아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항생제는 세균만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항생제. 그러면 역시 바이러스를 내가 감기에 걸렸다. 항생제 처방해도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자, 근데 항생제 여기 보면은 세균을 때려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다. 그럼 뭘 먹으면 안 돼요? 유산균 먹으면 안 돼요. 유산균도 다 죽이면 돼요. 유산균도 세균이니까. 근데 여기 써있는 균은 세균 중에서도 유해한 거고 유산균은 우리한테 무해한 거고 유익한 거고 어쨌거나 이 항생제는 세균을 잡아서 다 때려잡으니까 이렇게 유산균 먹으면 안 돼요. 자, 먹고 있어서 돌아와서 항바이러스에 항생제고 곰팡이로 치료할 수 있는 애가 있습니다. 곰팡이는 역시 진균제라고 불러요. 자, 여기 있는 균 있죠? 이 균은 여기 세 균이랑 다른 한자예요. 다른 한자로 얘는 진균류에 속하고 얘는 그냥 세균에 속해요. 세균. 자, 그러면 항진균제는 세균을 치료할 수 있다? 아니죠? 그렇죠? 그럴 것처럼 써있지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병원체 다예요. 여기까지 내용이 우리 환자 기준으로 질병과 병원체에 있는 내용들이고 제가 나눠주는 개념풀 기준으로는 A입니다. A.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몸에 이렇게 병원체가 들어서 질병을 일으키니까 그거를 어떻게 우리 몸이 방어해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방어작용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한 번에 풀 거니까 완자 기준으로는 156페이지입니다. 원생생물은 없어요? 뭐가? 백신 같은 거 싫어하는 게 있긴 할 텐데 교과서는 싫어하진 않아요. 보통은 이제 예방하라고 나와요. 예방. 자, 그래서 우선 3단원에 지금 3-3인데 그냥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은 왜 걸릴까? 병원체 때문에 걸리는 병원체들을 배우고 이 병원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보통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아파요. 그쵸. 아프고 열나고 막 염증 생겨서 그거 왜 생겨? 방어해가지고. 그쵸. 우리 몸을 다 방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몸이 뜨겁게 익혀서 바이러스 같은 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방어작용들을 봅시다. 이것처럼 방어작용. 자, 방어작용이 있는데 방어작용 뭐에 대해서 우리 몸이 병원체에 대항하는 작용이죠. 그럼 앞서 말한 것처럼 당뇨병이 들어와. 거기서는 이걸 다루지 않아. 당뇨병은 병원체가 없는 병이니까. 물론 그것도 방어작용이라고 부르겠지만 교과서에서는 이 병원체에 해당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방어작용은 두 배로 구분할 수 있어요. 비특이적 방어작용과 vs 특이적 방어작용으로 보는 거예요. 비특이적은 뭐예요? 특이하지 않다. 특이하지 않다. 특이적은? 특이하다. 자, 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그럼 그 감기 바이러스에 맞는 무기를 생성해내는 게 특이적 방어작용이에요. 그럼 비특이적은?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든 아니면 독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오든 그냥 특이적이지 않게 어떻게? 우선 열을 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비특이적이라고 합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겁니다. 이거. 특이적이 중요해요. 그래서 비특이적은 거쳐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특이적 방어작용. 비특이적 방어작용의 첫 번째 예시로는 피부와 점막에 의한 물리적 방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부 있죠? 피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많은 병원체를 막아줍니다. 실제로 화상을 입어서 피부가 조금 이제 벗겨지면은 특히 이제 병에 많이 걸려요. 병원체 같은 것들에. 또 점막은 뭐예요? 점막이요. 피부죠, 여기. 피부인데 코 안쪽 가 어때? 뾰족해요. 그렇죠. 콧물 때문이 아니라 콧물이 없어도 좀 뭔가 다르잖아, 이 표면이. 그런 것들이 점막이라고 불러. 또 어디죠? 여기 뭐가 있나? 뭐가 있냐고요? 기도. 이제 교과서 표현은 기관지 이런 데도 다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다? 우리 몸에 병원체가 들어오면은 우선 밀어내는 거야. 특히 피부는 어떻게? 근데 피부는 그냥 막아줍니다. 그냥 막아주고 라이소자임 같은 물질도 써야겠네요. 특히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효소예요. 효소. 병원체들을 분해하는 효소. 그런 효소들을 분비해서 막아줘. 눈물샘, 땀샘에도 있습니다. 그럼 점막으로는 점막에 있는 점액, 예를 들어 콧물 같은 거 그런 데서도 라이소잠이 있고, 그리고 애초에 끈적끈적하니까 잘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제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있고, 두 번째는 치균작용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균을 먹는. 그렇죠. 균을 먹는 작용이죠. 근데 이 균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병원체예요. 병원체. 모든 병원체. 어떤 병원체가 들어오든 간에 식균 작용을 합니다. 이 식균 작용을 하는 세포 이름이 대식세포예요. 딱 보면 잘 먹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 몸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든 아니면 홍역은 병원체 뭐였어요? 세균이었죠. 그렇죠? 세균이 들어오든 아니면 무좀 곰팡이가 들어오든 우선은 얘네들이 켜진다는 거. 상관없이 그냥 켜지는 거죠. 세 번째로는 염증 반응이 있습니다. 염증 반응. 염증은 뭐예요? 뭐가 들어왔을 때 붉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염증의 염자가 화염이니까. 예를 들어서 가시에 찔려. 그랬을 때 거기가 어떻게 돼요? 가시에 찔려. 붉게 변해요. 그렇죠. 붉게 부고 그러죠. 그걸 이제 염증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 이 칠판을 계속 찔러봐. 염증 반응이 생겨? 안 생긴다는 거죠. 우리 몸이 살아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염증 반응은 누가 하냐면
비만세포가요. 비만세포. 얘는 이제 살쪄서 비만이 아니라 비상이라는 거예요. 비상. 비상을 이제 알려주는 비만세포인데, 자,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자, 피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가시가 찔립니다. 가시가 이렇게 찔려. 이 들어오면 안 되게 들어왔잖아요. 왜? 가시가 들어오면 가시에 묻어있는 병원체가 이제 깊숙이 침투하는 거잖아요. 외부 장벽에 피부를 뚫고 바로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여기에 비만세포가 모여듭니다. 비상이에요. 비만세포가 모여서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을 방출해요. 그래서 우리도 야 이거 뭐야 경계에서다가 경계병이 보고 막 사이렌 울리죠. 똑같아. 비만세포가 보고 히스타민을 막 뿌려. 자, 히스타민을 뿌리면 어떻게 되냐? 이 피부 아예 혈관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있어. 히스타민이 나가면 혈관이 확장돼요. 혈관이 확장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쪽에 피가 많이 쏠려. 피가 왜 많이 쏠려야 될까? 백혈구. 피 안에 있는 백혈구 같은 것들이 여기로 많이 와야 돼요. 왜? 백혈구가 우리 몸의 군이에요. 군이. 그래서 뭔가 들어왔다? 그럼 이걸 치우기 위해서 백혈구를 막 불러모으는 거예요. 백혈구를 불러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혈관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혈관을 누가 키운다고? 비만세포. 그쵸, 비만세포에서 나온 히스타민. 이 히스타민 언제 들어갔냐면 알레르기 할 때. 못 들어가서? 알레르기. 항히스타민제라고. 처음 들어. 처음 듣는 거. 그러면은 그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혈관을 확장하고 혈관벽의 투과성을 높여서 백혈구를 다 여기 들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주위에 뭐 식균 작용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뭐 다른 걸로 치우기도 하고 어쨌거나 여기에 염증 많아요. 그래서 키워드로만 하면은 이 정도가 됩니다. 피부 점막, 식균 작용, 염증 반응에서 나이소자임, 대식세포, 비만세포, 히스타민. 자, 근데 이건 다 무슨 방어작용? 그죠, 비특이죠. 지금 누가 들어도 이건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피부가 감기 바이러스, 야 너 들어오지 마. 근데 갑자기 에이즈 바이러스, 이게 이제 HIV라고 하는 에이즈 바이러스 들어오면은 너는 그냥 들어와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그냥 밀어낸단 말이야. 무종균 너는 들어와. 안 하면 다 밀어내. 어떻게? 비특이적 이게 방어를 합니다.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특이적 방어예요. 특이적 방어자를 조금 얘기하고 이제 쉴 겁니다. 자, 특이적 방어자로 왜 특이하다고? 감기가 들어왔을 때 그 감기에 맞는 물체를 생산해낼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코로나에 맞는 물체를 생산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란 거에 백신을 맞았어. 그럼 내가 코로나는 안 걸릴 수 있겠죠. 안 걸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신종 독감이 또 유행해. 그럼 어때요? 신종 독감은? 그렇죠, 또 걸리죠. 왜? 병원체가 달라졌으니까 그것도 다른 거예요. 내가 맞은 코로나 백신은 코로나에만 특이하게 방어하는 애였고 또 새로운 신종 독감은 걔한테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방어작용은 먼저 선행력을 써야겠네. 특이하게 얘를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병원체를 인식하는 단계가 선행으로 들어갑니다. 얘가 누군지 봐야 맞는 무기를 생산할 거예요. 얘가 멧돼지면은 덫을 만들고, 얘가 메뚜기면은 뭐 해충제 뿌리고, 그러겠죠. 뭔지 먼저 봐야겠죠. 참, 이 병원체 인식하는 걸 누가 하냐? 보조 T 림프구라는 애가 합니다. 얘는 뭐죠? 보조 T 림프구. 우리 앞에서 배운 무슨 구. 그쵸, 백혈구죠. 림프구는 백혈구의 일종이에요. 얘도 군대예요. 그래서 보조 T 림프구가 병원체를 인식해. 그럼 병원체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대식세포가 그 병원체를 먹었잖아요. 그럼 대식세포가 그걸 먹고 그 먹은 그 조각을 자기 몸 표면에 붙여요. 이렇게. 그래서 흰색 분필을 먹어. 그럼 흰색이 표면에 나와. 피부 표면에. 그럼 그거를 보조 T 림프구가 가서 야 이거 흰색이 들어왔네? 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단계가 먼저 선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특이적 방어작용은 또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뭐부터 쓸까? 세포성부터 써야겠다. 자, 특이적 방어작용은 세포성 면역이 있고 또 체액성 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구분하면은 방어작용 있죠? 방어작용은 비특이적 방어작용과 특이적 방어작용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특이적 방어작용은 다시 어떻게?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특히 체액성 면역이 중요합니다. 자, 보면 세포성 면역을 다시 보면 세포성 면역은 이 들어온 물질을 어떻게? 그냥 문질러요. 자, 이거는 T 림프구가 해줍니다. 똑같은 건가요? 달라요. 얘는 보조 T 림프구고 얘는 그냥 T 림프구예요. T 림프구가 어떤 병원체가 들어왔어. 뭐 어떻게? 직접 가서 찔러요. 얘를 찔러서 그냥 쪼개요. 그게 세포성 면역입니다. 그러면 체액성 면역은 어떤 물질이 들어왔어. 자, 물질이 들어왔을 때 직접 칼로 베는 건 이 세포성 면역. 물질이 들어왔어. 걔를 도구로 약간 녹이는 건 체액성 면역이에요. 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다르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칠판을 부수고 싶어. 어떻게? 깡 깨서 부수는 건 세포성이에요. 근데 이 칠판을 잘 녹이는 물질 여기다 부어서 해서 액체로 만드는 건 체액성 면역이에요. 느낌 좀 다르잖아요. 얘를 칼로 찌르고 또 뿌리고. 둘 다 죽이는 거. 둘 다 죽이는 거예요. 당연히 죽여야지. 왜 이게 뭘 죽여야 되는 거야? 병원체. 그렇지. 우리 몸에 해로운 병원체니까 당연히 죽여야 돼. 자, 체액성 면역은 B림프구가 담당을 해줍니다. 자, 림프구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림프구 뭐가 있다고? 보조 T림프구, 또 세포성 T림프구, 체액성 B림프구. 자, 근데 T랑 B로 크게 나뉘는데 이 차이는 B림프구나 T림프구나 둘 다 잠깐만 쓰고 지울게요. 골수라는 데서 생성해요. 골수. B림프구나 T림프구 둘 다. 우리 몸에 골수라는 데서 생성돼요. 자, 근데 B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되고 골수에서 그대로 성숙해요. 그게 뭔 소리야? 나는 안산에서 태어났어. 좀 안산에서 태어났어. 계속 여기서 살아가죠. 태어난 데랑 살아가는 데가 다르다는 얘기야. 근데 B림프구는 골수에서 태어나고 골수에서 커요. 근데 T림프구는 골수에서 태어나지만 가슴샘이라고 하는 부위에서 성숙해요. 요게 차이. 요 이름 차이. 골수가 영어로 뭐예요? 골수요? 본. 그치. 본 어쩌고저쩌겠지. 그래서 본 B예요. 본 메로우인데 본이어서 B고 가슴샘은 사이머스라고 불러. TH. 그래서 T야. 그래서 B림프구, T림프구의 성숙 장소가 중요하다. 왜? 생성은 등통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세포성이랑 체액성을 좀 계율을 잡았는데 비특이적이랑 특이적 중에 뭐가 중요하죠? 특이적. 그렇죠. 특이적이죠. 그럼 특이적은 다시 두 개로 나뉜댔죠. 뭐라고? 세포성, 체액성. 둘 중 뭐가 중요할까? 체액성. 체액성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유가 체액성 면역을 하려고요. 이 체액성 면역의 과정을 좀 보면 자, 우리 몸에 병원체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병원체가 들어오면 이걸 누가 먹는다고요? 병원체 보조티. 아니지, 왼쪽에. 대식세포. 그치, 이걸 먹는 거는 식균자고 한 대식세포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걸 먹어요, 먹는 것처럼. 먹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몸 안에 이 병원체 파란색으로 할게요. 병원체를 이렇게 가둬요. 자, 가두고 대식세포가 이걸 밖에 이렇게 꺼내줍니다. 나 요런 애 먹었다고. 그럼 여기 누가 달려와요? 보조티. 그치. 여기에 보조 T 림프가 와서 이 병원체, 즉 항원이라고 하는 애를 인식해요. 너 뭐 먹었어? 여기 이런 애가 들어왔어. 인식을 해. 그럼 그 다음에 이런 애가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맞는 무기를 만들어주는 거는 세포성 면역인데
그렇죠? 세포성 면역 패스하고 중요한 체액성 면역 합시다. 체액성 면역을 하면은 보조 트림프가 요런 애를 인식했대. 그러면은 비림프구라고 하는 애가 이제 와가지고 세포성 면역을 할 거예요. 세포성 면역은 어떻게 하냐면 다시 오고 비림프구라고 하는 애가 형질세포, 형질세포로 나뉘기도 하고 기억세포로 나뉘기도 해요. 항우를 인식했어, 보조 T가. 그럼 B가 달려와서 나 이제 체액성 면역할게. 그럼 이 체액성 면역하는 비림프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나뉘어요. 형질세포는 뭐 하는 애냐면은 형질세포는 항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 항체는 Y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Y자. 자, 이 항체가 뭐 하는 애냐면 이 항이 무슨 항이었어? 저항, 그쵸, 저항. 저항한다? 병원체에 대해서 이런 뜻이에요. 이 항체는 어디에 저항하냐? 이 병원체를 다른 말로 항원이라고도 불러요, 항원. 아까 병원체죠? 이렇게 생겼더니. 자, 그래서 항체가 항원에 달라붙어서 항원을 찢습니다. 정확히는 찢기 전에 얘네들은 엉겨붙어요. 자, 어떻게 하냐? 여기다 그릴게요. 자, Y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막 들러붙어. 여기. 이 끝에 두 개 붙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또 들러붙어. 또 붙어. 이런 식으로. Y가 붙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병원체들이 각각 가서 우리 몸을 괴롭혀야 되는데 항체한테 붙잡혀서 한 대 뭉쳐있죠. 그래서 그냥 일을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실제로 여기에 맞는 물체를 생산해낸다 해서 이게 체액성 면역이에요. 그럼 체액성 면역의 특징은 뭐다? 뭐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항체. 그래서 체액성 면역은 항원 항체 반응을 통해서 우리 몸에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라고 알면 돼요. 그럼 다시 비림프구가 뭘로 바뀐다고요? 형질세포로 바뀌고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어서 항원을 뭉쳐 죽입니다. 자, 이게 형질세포예요. 그럼 기억세포는 뭘까? 그치, 걔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나한테 들어왔던 게 감기야. 그 감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기를 기억하려면 적어도 내 감기에 한번 걸린 적 있어야겠죠. 내가 감기에 걸리면 밤에 잘 안 걸려요. 근데 감기 걸리면 너무 아프잖아. 그래서 약하게 요런 감기 같은 애들이 있다라고 주사해 주는 게 백신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백신은 뭐다? 백신이란 건 우리 몸에 기억세포를 주사해 주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 자, 형질은 항체를 만들죠. 직접 무기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 몸에 무기를 준다고 해. 근데 우리 몸에 내가 무기를 주사해요. 무기 주사했는데 맞서 싸울 적군이 없어. 어떻게 되는 거야? 무기가 할 리가 없죠. 사라지죠. 근데 지금 적군이 없지만 이런 적군이 있다고 기억을 해. 우리 몸에. 이제 몽타주를 줘. 그럼 어떻게? 나중에 들어왔을 때 빨리 대비할 수 있죠. 그게 이제 기억세포, 즉 백신의 역할이에요. 그럼 기억세포가 왜 기억세포냐면 나중에 실제로 이런 병원체, 항원이 들어왔을 때 기억세포가 또 형질세포로 바뀝니다. 형질세포 뭐 한댔죠? 항체 만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고 나머지는 또 기억세포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로 만약 그린다 치면 자, 처음에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자, X축 시간이요. 처음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이 무기를 항체라고 부르죠. 항체가 천천히 생겨. 그렇죠? 근데 똑같은 애가 또 들어오면 항체가 빨리 생기겠죠. 빨리 많이. 자, 첫 번째 이 반응을 뭐라고 그런다? 1차 면역 반응이라고 불러요. 이 뒤에 있는 빨리 생성되는 반응을 그쵸, 2차 면역 반응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나눠보면 비특이적과 특이적으로 나뉘는 거고, 특이적은 뭐라고? 세포성이나 체액성으로 나뉘는 거고, 체액성은 또 1차 면역과 2차 면역으로 나뉘는 거예요. 체액성이 왜 중요하냐?
항체 자체가 만들어내는 1차 면역도 중요하지만 기억세포 때문에 생기는 2차 면역도 중요해서 그래요. 그럼 내 몸에 백신을 맞추는 건 뭐 하는 행위예요? 기억세포. 그렇죠. 기억세포를 주사시켜서 바로 얘가 2차 면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코로나 처음 걸려 너무 아프잖아요. 두 번째 감염 좀 덜 아프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백신은 그러면 그 코로나 원래대로 주사할까?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팔다리 다 자르고 그냥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야, 요런 애가 있다. 미리 무기 만들어라. 그래서 그렇게 대비하는 백신의 원리가 기억세포 때문이고 이 기억세포는 체액성 면역에 해당되는 그런 면역이다. 이게 방어작용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62페이지 개념풀에 개념풀 62페이지나 그 63페이지에 B까지 한 거예요. B. 많이 했죠? 그래서 그리고 저 완자 기준으로는 157, 158을 다 한 겁니다. 지금 157에서 158 그리고 159까지 좀 본 거예요. 159. 159에 면역 관련 질환이라고 나와 있는데 면역 관련 질환은 뭐 나중에 읽어만 보세요. 알레르기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흐름은 뭐다? 우리 몸에 감염성 질병은 병원체 때문에 생기고 그 병원체 들어오면은 우리 몸이 이렇게 방어를 한다. 자, 이런 과정들이 지금 B까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몇 분이야? 조금 쉬었다가 혈액의 응집 반응이라고 있어요. 완자 기준으로는 162에 있습니다. 자, 여기만 이제 살짝 보고 문제 보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뭐 있죠? 이스칸이 지금 고1 문제집에서 올렸고 여러분도 화학과 생명 원도 문제집 올리려고 그냥 완자나 연계교제 이런 거 그냥 당연한 거긴 한데 왜 올리려고. 자, 오늘 돌아와서 지금 이제 162페이지 완자로 그리고 개념풀론 63페이지입니다. 내용이 이제 얼마 없어요. 자, 앞에까지는 거의 한 흐름이라고 보면 돼. 계속 얘기한 것처럼 질병, 병원체, 방어작용. 근데 여기 살짝 좀 핀트가 벗어난 내용인데 혈액형 나오죠 갑자기. 왜 혈액형이 나왔다를 봐야지 먼저. 왜 혈액형을 같은 단어를 묶어놨냐? 자, 우리 앞에서 항원, 병원체를 항원이라고도 부른댔죠. 이거부터 씁시다. 혈액형. 혈액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항원과 항체가 서로 응집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 항원과 항체 서로 엉겨붙죠. 그거를 응집한다고 해요. 비슷한 말로 응고가 있어. 응고는 뭐야? 붙는다. 그 책에 피딱지들이 엉겨붙는 걸 응고라고 하고 여기서 항원이랑 항체가 서로 결합 부위가 딱 맞아서 붙는 거를 응집한다 해. 항원이라는 병원체에 항체라는 물체가 붙는 거죠. 자, 혈액형도 똑같아요. 혈액형에 적혈구 세포막에 보면은 응집원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피에 응집소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보통 이제 응집원은 어디서부터 하면 응집소는 보통 혈장에 존재합니다. 혈장. 또 응집소는 혈청에 존재한다 하기도 해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같은 말로 받아들여야 돼. 항원 항체가 엉겨 붙었던 것처럼 응집원과 응집소도 엉겨 붙어요. 그리고 혈액형마다 응집원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방어장에 좀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방어장에 서로 엉겨 붙었던 것처럼 여기도 응집원, 응집소 서로 엉겨 붙어요. 자, 혈액형을 먼저 보면 특히 AB50 혈액형. 범준 혈액형 뭐예요? 저 A입니다. 그렇죠. A. 나는 B. 그렇게 얘기하는 게 AB50 혈액형이에요. 얘네들을 정리해보면 A형, 그리고 B형, 그리고 O형, A형 있죠. 왜 이걸 혈액형 이렇게 부르냐면
적혈구 세포만으로 보면 얘네들의 음직원이 얘는 A가 있고 얘는 B가 있고 O형은 없고 얘는 A랑 B가 두 개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적혈구 이렇게 봐. 근데 이 적혈구 표면에 만약에 음직원 A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만약에 B다? B형이다? 그럼 적혈구 표면에 이런 식으로 B형께 붙어있는 거예요. 모양이 다르죠? 자, 그럼 O형은 아무것도 없는 거고 A형은 어떻게 돼 있겠어요? 그렇죠. 저쪽에 다 있죠. 이런 식으로 두 개 다 있는 겁니다. 그럼 응집원에 엉겨붙는 게 뭐라 했어? 응집? 소라고 했죠? 그럼 보면은 응집소 같은 것들 어떻게 엉겨붙을까? 이 네모 박스에 맞는 애들이 엉겨붙을 거고 또 B형한테는 이 세모에 맞는 애들이 엉겨붙겠죠. 자, 근데 내가 A형이야. 내 몸 안에는 응집원 A가 있죠. 근데 내 몸 안에 응집소가 내 P에 있는 A형이랑 바로 엉겨붙으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 그럼 P가 붙잖아. 내가 태어나자마자 P 붙어서 죽는 거예요. 무섭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당연히. 그래서 내가 혈액형이 A형이다? 그럼 응집원이 A가 있어서 A형, B 없고 AB인데 응집소도 봐줘야 돼. A형의 응집소는 베타 응집소라고 있어요. B형의 응집소에는 알파라고 있어. 자, 좀 감이 오죠? 응집원 A랑 알파가 서로 엉겨붙고 B랑 베타가 서로 엉겨붙습니다. 자, 그래서 A는 자기랑 엉겨붙지 않은 베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럼 O형은? 델타? 아니, 알파 베타 중에 아무것도 O형은 아무것도 없죠. 그럼 얘는 응집소를 알파랑 베타를 다 가지고 있어도 안 엉겨붙어. 그래서 O형의 P를 뽑아. 그럼 그 O형의 응집소는 알파랑 베타가 있다는 뜻이에요. 또 A, B형의 P를 뽑아. A형, B형이 둘 다 있죠. 그럼 얘한테 알파 응집소나 베타 응집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얘는 X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적인 ABO 혈액형의 응집원과 응집소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응집소 베타 있죠. 베타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A형 응집소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면 알파는 B형 응집소라고도 부릅니다. 또 베타는 누구랑 엉겨붙는 거였어요? 베타. B랑 붙죠. 베타는 알파는 A형. 쉽잖아. 알파 베타니까. 그래서 베타를 B형에 붙는다 해서 한 B형 혈청이라고 불러요. 그럼 알파는 한 A형 혈청에 부르겠죠. 자, 이걸로 뭐 할 거야? 자, 이렇게 서로 응집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혈액형을 판단해 주는 거예요. 자, 범준이가 A형인지 어떻게 알았죠? 병원에서 알려줬죠? 병원에서 알려줍니다. 그럼 A형인지 어떻게 안다고? 현미경으로 적혈구 세포막을 들여다봐서 A가 있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 여기에는 응집소 알파가 있고 여기는 응집소 베타가 있습니다. 뭐 종이에다가 응집소 알파 베타 올려놨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범준이 P를 여기다가 한 방울 또 떨구고 여기다 한 방울 또 떨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알파랑은 서로 엉겨붙는데 베타랑은 반응이 없어. 알파랑은 엉겨붙고 베타랑은 엉겨붙지 않아요. 얘 혈액형은 뭐예요? 그쵸, A형이란 거예요. 왜? 알파랑만 엉겨붙는 A가 이 표면에 있다는 거니까. 이해돼? 이번엔 반대로 알파랑 엉겨붙지 않고 베타랑만 엉겨붙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얘는 B형이에요. B형. 그럼 이번에 알파, 베타 둘 다 엉겨붙지 않았어. 그럼 뭐예요? 그쵸, O형이죠. 알파랑 베타 둘 다 붙을 애가 없잖아. O형은 매끈하니까 O형. 그럼 마지막 알파, 베타 둘 다 엉겨붙었네? 얘는 A형이에요. 그쵸? 그래서 저는 B형이니까 베타에만 엉겨붙을 겁니다. 실제로 A형은 알파, 베타 둘 다 엉겨붙을 거예요. 응집한다고 하는데 응집 얘네가 이제 좀 굳어요. 피가 좀 뭉쳐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혈액형을 판단한다. 문제에서 뭐라 나와요? 문제에서? 아니 얘기할게요. 문제에서 뭐라 나오냐면 한 A 혈청을 떨어뜨렸더니 응집한 애들은 50명이고 한 B 혈청을 떨었을 때 응집한 애들은 20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물어요.
항 A 혈청은 뭐라 했죠? 그 베타. 응집소 알파였죠. 아. 항 A니까 A의 저항 알파. 그럼 항 A를 떨어뜨렸더니 응집하는 애들이 50명이에요. 이 50명의 혈액형은 뭐라고요? 그쵸. 자, B, 네? B? A죠. 알파니까 A잖아. A를 갖고 있는. 그럼 50명이 A만 있어? 그건 아니라고요. 알파는 또 뭐라고 하는 것부터? A병이 그쵸. A병에도 A가 있으니까 아, 그 50명은 A형 플러스 AB형이 얘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아까 이전 수업 때 가루가 들어왔더니 콧물이 계속 나. 자, 이런 식으로 혈액형을 판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혈 관계도 있는데 지금 본 것처럼 범준이가 A형이야. 내가 B형이야. 근데 내가 P가 필요하게 했어. P. 그럼 내 몸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B형 응집원이랑 알파 응집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범준이가 P를 나한테 줘. 그럼 어떻게 돼? 죽어요? 나 죽죠, 그렇죠? 나 죽어. 왜 죽냐면 범준이의 P에는 응집원 A가 있고 응집소 베타가 있죠. A형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 범준 P가 들어온 순간 내 몸에 있는 애들이 응집하면서 나 죽어요, 그냥. 들어온 대로 피가 굳어. 여기 이제 피떡이 생기면서 수면의 안통에서 그냥 갑니다. 병원에서 잘못 넣어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옛날에 그런 의료사원도 있지 않았을까요? 병원 같은 이제 환자분들 보면은 이름, 나이, 성별 있고 거기 반드시 혈액형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런 수혈 관계는 반드시 어떤 혈액형끼리? 같은 혈액형끼리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O형은 모두에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B형이지만 O형한테 좀 받을 수 있어. B형한테 받는 건 당연하고. 반대로 A, B형은 모두에게 받을 수 있어요. AB가 제일 좋은. AB가 제일 좋죠. 그렇죠. AB는 자기 AB한테도 받을 수 있고 AB, O한테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모두한테 받고 모두한테 주는 건 소량만이에요, 소량. 정말 대량의 그런 피가 필요한 그런 수술에서는 같은 AB형끼리만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수혈 방면 따져보고, 자, 그래서 O형 모두한테 줄 수 있다 했죠? 못 받아요. 얘는 다른 애한테 못 받아. 그러니까 O형한테 받을 수 있지만 다른 혈액형한테 못 받아. 이제 어떻게 외우냐? O형아 나 피 좀 줘. 항상 준다. 그래서 보통 외우는 A형이 반대로. 자, 여기가 A 도식 혈액형이고, 자, 두 번째 혈액형이 RH 혈액형이라고도 있어요. 들어봤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 RH가 이제 레셔스였나? 레셔스 몽키라고 해서 그 원숭이한테서 뽑아낸 그런 혈액형인데 알고 보니까 우리한테 있어서 우리가 씁니다. 자, 내가 혈액형이 뭐니라고 물었을 때 A형이라고 말했죠. 그럼 RH형은 뭐예요? 색다른 거? 모르죠. RH 혈액형 모르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다 RH 플러스예요. 내가 물어봤을 때 나 RH 마이너스다 하는 애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확히 수혈을 하려면 내가 B형이면서 RH 플러스인지까지도 맞춰야 돼요. RH 플러스는 다시 돌아와서 얘는 응집원이 있습니다. 얘는 없어요. 얘는 그리고 응집소가 있다 없다? 응집소 없다. 얘는 없죠, 그렇죠? 있으면 뭉치니까. 얘는 있다. 원래 원칙적으로 없는데 한번 수혈하면 생겨요.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RH 플러스는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릴 것 같긴 한데 RH 플러스 자체는 자기네 응집원이 있어. RH 플러스끼리는 수혈을 할 수 있어. 왜? 왜 수혈할 수 있죠? 똑같아서. 어차피 응집원만 있고 응집소가 없잖아. RH 마이너스한테가 소량 수혈 받을 수 있어. 왜냐면 얘랑 얘가 뭉치거든요. 뭉치지만 수혈할 때는 응집소가 사실 많이 안 들어와요. 근데 반대로 RH 플러스는 RH 마이너스한테 수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플러스는 마이너스한테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는 플러스한테 못 받아. 이 지구상 대부분의 인간이 RH 플러스거든요. 근데 교통사고 났을 때 만약에 내가 RH 마이너스야.
뭐 어떻게 해야 돼? 그 함부로 피 못 받는 얘기야. 네. 내가 B형이야. B형까지 맞추고 플러스로 RH 마이너스까지 맞춰야 돼. 그렇지? 만약에 내가 RH 플러스면 B형인 것만 맞추면 돼. 어차피 누구한테 상관없으니까. 네. 그래서 RH 이렇게 원이 물었을 때 나 RH 뭔지 모르겠는데? 하면 요거예요. 왜? 몰라도 생명에 지장이 없거든. 근데 RH 마이너스인데? 하면 반드시 알아. 왜?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친구한테 물어봐. RH가 뭐야? 하는 애들은 그냥 당연히 이거야, 당연히. 왜냐면 부모님이 얘기해 주시거든요. 나 RH 마이너스인데? 하는 애들은 다 여기 이런 애들입니다. 실생활에서 물론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A, B, C 혈액형. 그래서 얘도 역시 혈액형을 판단할 수 있고 수혈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반대들을 따져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3단원 내용, 우리 몸의 방어 작용. 자, 그러면 개념은 좀 마친 것 같고 그 뒤에 개념풀 문제편에 64페이지 있죠? 64페이지에 또 훌수만 봅시다. 몇 번까지는? 13번까지 있네요. 서술형 전에. 거기 훌수만 좀 풀어봅시다. 같이 봅시다. 자, 개념풀 문제편 1번에 지금 64페이지입니다. 1번에 가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가 옆에 세균 써두면 되고 나에다가 바이러스 써두면 돼요. 기억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모두 핵산 있습니다. 핵산은 뭐예요? 유전 물질이에요. 유전 물질. 다 있습니다. 유전 물질 써두고 니은에 막 구조의 세포 소리가 이거 이거는 소리 이거 없습니다. 이거 원핵 세포는 없어요. 그래서 진핵 붙어 있어. 진핵. 그래서 원생 생물이랑 곰팡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 변이를 하긴 하지만 스스로 증식하지 않죠. 기생하니까. 답은 1번입니다. 자, 3번에 또 보면은 세 가지 질병인데 결핵, 메르스, 혈우병이에요. 자, 이 중에 결핵과 메르스는 감염성이고 혈우병은 비감염성이야. 그럼 혈우병은 병원체가 없겠죠. 그럼 다가 혈우병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디귿은 우선 틀렸어 당연히. 다는 병원체가 없음이니까. 지금 가랑 나를 비교해 볼 건데 가는 가랑 나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결핵은 병원체가 뭐예요? 병원체가 결핵은 그 세균. 그렇죠. 세균이죠. 메르스는 그 바이러스. 바이러스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세포막이 없는 거는 세균이랑 바이러스 중에서 바이러스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 메르스고 가가 결핵에 해당할 겁니다. 자, 기억 핵산을 가진 건 당연히 맞고요. 니은 병원체가 있으니까 감염성이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5번에 자, 가시가 손에 박혔을 때 일어나는 반응. 자, 거기 가시가 손에 박혔을 때 일어나는 반응 괄호치고 네 글자로 무슨 반응? 방어 기능. 아니. 불꽃 화염. 염증. 그쵸, 염증 반응이에요. 여기 염증 반응. 자, 그리고 물질 스몰 a는 세포 A가 분비한 거다. 이 염증 반응은 누가 뭘 분비했어요? 비상. 비만 세포. 비만 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합니다. 기억 맞아요? A 뭐였나? 방금 얘기한 그렇죠. 히스타민이죠. 히스타민. 자, 니은에 나는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혈관벽의 초과성이 커진 상태이다. 맞죠? 그래야 백혈구가 다 들어가니까. 디귿에 병원체가 일으킨 반응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병원체가 침입해서 히스타민이 일으킨 반응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7번에 좀 어렵니다. 7번에 지금 항원이 대식세포로 들어간 거 보여요? 그럼 대식세포가 항원을 먹었다는 뜻이야. 그럼 그 대식세포가 옆에 있는 보루티린프를 활성화시키죠.
자, 이 보조트림프가 가와 나인을 다시 한번 활성화시킵니다. 자, 그랬을 때 보조트림프가 가 경로로 올라타서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해요. 이거 옆에 무슨 면역이었어? 세포. 그치, 세포성 면역이에요. 세포성 면역. 그럼 2번 맞아요? 이거 틀렸죠, 2번? 이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나를 보면은 나에서는 다와 라로 지금 분화가 되고 다에서는 물질 A가 분비돼. 자, 가에 있는 세포는 T림프고 씁시다. 가에 있는 건 T림프고 나는 B림프고 쳐. 자, B림프가 다와 라. 근데 다에서는 물질 A를 뿜어요. 그 물질 A, Y 모양 뭐죠? 항체죠, 항체. 그 항체를 뿜는 다 세포는 뭐예요? 나는 기억이면 그치, 나는 기억세포라서. 나는 기억세포고. 단, 형질세포. 네, 형질세포입니다. 자, 그래서 3번. 동일한 항원이 다시 침입하면 기억세포에서 항체를 만든다? 아니에요. 자, 4번. 역시 한 종류 아닙니다. 예. 항원의 종류에 상관없이 아니라 항원의 특이하게 반응합니다. 자, 5번에 체내로 침입하면은 이것도 아니고 답은 1번이 맞습니다. 1번. 자, 9번에 자, 이게 진짜 실험이에요. 백신 실험. 생쥐를 이용해서 항원 X에 대한 면역 반응을 알아봤다. 자, 실험 과정을 천천히 보면 A 생쥐한테 항원 X를 주사했어요. 그래요. 자, A 생쥐가 있습니다. 자, A 생쥐한테 뭘 주사했다고? 그렇죠. 항원 X를 주사했어. 자, 그리고 그 아래 읽어보면 주사한 뒤 일주일 후 항체와 기억세포를 추출합니다. 이 생쥐한테서 항체와 기억세포를 뽑아내요. 자, 근데 이건 비특이적이에요? 특이적이에요? 특이적이죠. 그 말은 이 생쥐가 이 항체랑 기억세포를 만들었지만 이거는 항원 X에 대해서만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원 Y나 항원 Z가 오면 대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없죠. 자, 이거는 항원 X에만 대비할 수 있는 애들입니다. 자, 그 다음 추출한다. 두 번째 점. B1한테는 A에서 추출한 항체를. 자, 이 항체 X를 누구한테 주사해? B1이라는 애한테 주사하고 이 기억세포는 C1이라는 애한테 주사를 합니다. 자, 주사했다. 자, 그 다음에 4개월 뒤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얘네한테 또 뭘 주사한다? 항원 X를 주사한다. 자, 이랬을 때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자, 실험의 친구가 X를 놓치는 적이 없다. 자, 기억. A와 B1에서 항원 X에 대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A 봐봐요, A. A한테 뭘 주사했어요? A한테 항원 X. 그치, 항원 X를 주사했죠. 항원 X. 그렇게 주사하니까 뭘 만들어냈어? 항체. 그렇죠, 항체를 만들어냈죠. 항체. 그 다음에 이후의 실험인가? 이게 지금 B2죠? 잠깐만, B1, B2. 아, 실험체 아주 구분이 되는구나. 소리, 잠깐만요. 돌아와. A한테 항원 X를 주사하고 그 A가 항체라는 무기랑 기억세포를 만들어내잖아요. 이 항체를 B1, C1한테 이제 각각 줄 건데, 자, 얘네한테 또 항원 X를 주사하면 우리 그거를 B2라고 부른대요. 똑같이 여기다 이제 항원 X를 주사하고 걔를 C2라고 부르지. 자, 그러면 기억 다시 보면 A는 1차 면역이 일어났어요. 왜? A는 항원 X가 들어오니까 내 몸에 상체를 만든 거예요. 근데 B1은 그쵸, 항체가 있긴 하지만 항원이 들어와서 상체가 생긴 게 아니잖아. 1차 면역 반응은 뭐예요? 항원이 들어와서 상체가 생긴 걸 1차라고 하고 B1은 뭐야 그러면? B1의 몸에 항체가 있죠.
왜? 주사가 있으니까. 항원이 들어와서 주사가 생긴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B2와 C1에서 2차 면역 반응을 했다. 자, B2 볼게요. B2. 없지 않나요? B2. 네. B2가 어디야? 제 4개월 X 주사. X를 주사한 2차 면역 반응에서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니죠? 자, B2를 한번 볼게요. B2. B2는 뭐냐면 항체 X만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항원 X를 먹으네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항원이 들어서 내 몸에 상체를 만들어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항원이 들어오면 2차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2차 면역의 키워드는 항원 재침입이에요. 근데 여기 B2는 뭐예요? 항원이 처음 들어왔죠? 그럼 B2는 2차 면역이 아닙니다. 근데 C1은 어때요? C1의 몸에 기억세포가 있죠? 그럼 얘는 사실 이미 1차 면역을 거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원이 또 들어오는 C2는 어떻게 하나? 2차 면역. 그렇죠. 2차 면역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B2 때문에 틀립니다. B2 때문에. 그 다음에 B2는 애초에 틀리고 C도 2네요. C도 2. 니은 완전 틀렸네요. 3번이 맞습니다. 디귿. C2는 A에서 얻은 기억세포가 분화되어 만들어진 형질세포에서 항체가 생성되었다. 자, C2는 A에서 얻은 기억세포, C2, A에서 얻은 기억세포가 또 분화돼서 만들어진 형질세포. 거기서 만들어진 항체로 지금 살아간다. 이런 실험 자주 나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체액성 면역의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를 확실히 알려줘요. 확실히. 그리고 9번입니다. 자, 11번 봅시다. 표는 민기가 가족의 ABO 혈액형에 대한 응집원 기억과 니은의 유무를 조사하는 것이다. 민기의 가족은 4명이고 ABO는 모두 다르다. 자, 모두 다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A, B, ABO 4개가 다 있다는 거죠. 자, RH 혈액형은 우선 패스하고 ABO만 좀 봅시다. 좋은 거 아닌가요? ABO가 다 있으면 가족이 왜? 혈액형이 가족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 사담은 유전에서 합니다. 아, 주어온 거 아니냐고? 아니요. 다를 수 있어. A랑 B에서 하면 AB가 엄마 아빠가 다 A형인데 내가 B형이다? 그럼 그 주어온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지금 여기 있는데, 자, 아빠 보면은 아빠는 응집원 기억이 있고 응집소 니은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엄마를 보면은 응집원 기억이 없어. 자, 근데 응집원은 종류가 뭐랑 뭐가 있었어? A랑 B죠. 이 중에 뭐가 기억인지 아직 모르는 거고, 또 응집소는 그쵸, 알파랑 베타가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A형이라 생각하죠. A형이면 내 몸에 응집원 A가 있고 뭐가 있어야 돼요? 베타가 있죠. 그렇죠. 자, A형인데 알파가 같이 있을 수 있어? 그렇죠.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누나를 봐. 누나. 자, 누나를 보면은 응집원이랑 응집소가 다 있어요. 자, 이거 좀 쓰고 합시다. 자, A형은 A 베타가 있고, B형은 B 알파가 있고, A형은 A랑 B가 있고 응집소는 없고, 자, O형은 응집원은 없고 응집소가 알파랑 베타가 있습니다. 근데 누나가 보면 둘 다 있음이잖아. 자, A형이나 O형이면 있고 없고 있고죠. 누나는 있으니까 그냥 둘 중 하나를 치세요. 이거 누나 줍시다. 뭘 좀 상관없어. 그럼 누나를 A형이라고 쓰자고, 아래쪽에. 자, 누나가 A형이에요. 자, 그러면 아빠랑 엄마가, 엄마 중에서 아빠는 보면은 있고 없어. 있고 없고 누구? A형이죠. 얘가 아빠. 엄마는 없고, 그렇죠. 없고 물음표잖아. 근데 없고가 못 바뀌었어. 오형밖에 없죠. 얘 엄마. 그럼 얘가 민기인가 지금? 이름이 민기인가요? 민기. B가 민기입니다. 자, 이렇게 얘네들 특정돼. 그래서 여기 A형이랑 B형은 누나랑 민기가 바뀌어도 돼요.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도 상관이 없게끔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RH는 모두 동일하다. 우선 이거 패스하고 기억에. 누나는 아빠한테 소량수혈이 가능하다. 자, B형은 AB형한테 조금 줄 수 있다.
누나 A형이죠? A형은 A형한테 조금 줄 수 있나요? 네. 그쵸? A병은 다 받을 수 있었죠? 자, 기억났고 니은 아빠의 적혈구와 엄마의 혈청. 자, 어떻게 섞자고요? 아빠의 적혈구랑 엄마의 혈청 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겠죠? 자, A랑 알파, B랑 베타 붙으니까 이은 맞네요. 자, 지금 민기의 적혈구와 누나의 혈청. 자, 민기 뭐예요? 적혈구? B랑 누나의 혈청은? 베타죠. 섞으면 어떻게 돼? 응집 되겠죠? 그쵸? 그럼 답은 4번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13번에 역시 혈액형입니다. 혈액형. 자, 혈액형을 보니까 아빠한테 항 A 혈청. 자, 항 A 혈청 위에 뭐라고 써요? 알파요, 베타요? 알파죠, 알파. 자, 그러면은 아빠는 항 A 혈청 알파에만 응집되니까 아빠 혈액형 뭐예요? A형이죠, A형. 네. 아빠 A형. 그럼 엄마는? B. 그렇죠, 엄마 B형이에요. 여기 아래쪽 단서가 또 있죠? 있어. 영희는 아빠와 엄마한테 모두 소량 수혈할 수 있다. 아빠랑 엄마가 혈액형이 달라. 그러면은 둘 다 줄 수 있는 혈액형이 누구예요? 그렇죠, O형이죠. 영희는 O형이에요. 자, 이래놓고 문제를 풀자는 겁니다. 기억에 영희의 혈액에는 응집수 알파, 베타 둘 다 있죠? 기억 땡. 얘는 아빠와 엄마의 혈액을 섞으면 응집반은 1을 맞아, 그쵸? 이런 섞입니다. 절대 섞으면 안 돼요. 자, 지금 영희의 혈전과 아빠의 적혈구 섞으면 응집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영희는 O형이니까 혈장에는 알파, 베타가 있을 거고 아빠의 혈액형 A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게 A와 알파가 응집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방어작용 3단원이 끝이 나는 거고 이거 근데 이것도 좀 풀라는데 근육 부분 우리 이거 맨 앞에만 같이 풀고 갑시다. 네. 이러다 또 내일 안 나오려고. 근육 기억나요? 필라멘트 같은 거? 아니요. 같이 봅시다. 같이. 101페이지 왼쪽에 잠깐 확인이죠? 네. 최선신경의 지배를 받으며 뼈에로부터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 무슨 근육? 수익은 골격근. 네, 골격근. 수익은 비슷했어. 네, 이번에 심장박동을 일으킨다. 뭐죠? 심장근. 3번에 내장기관을 구성한다. 수익은 내장근. 내장근. 4번에 근육을 이루는 다핵세포. 근육 섬유. 근육 섬유. 5번에 근소축의 기본 단위. 근육 섬유를 더 찢으면 근육 원섬유가 나오고 근육 원섬유는 마디로 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5번은? 근육이 맞나요? 근육 원섬유 단위. 마디. 마디. 네, 비슷했죠. 자, 6번, 7번. 하나는 가는 필라멘트, 하나는 굵은 필라멘트야. 가는 어떤 게 액틴이에요, 마이오신이에요? 네, 정말 어디가 먹죠? 6번, 7번. 가는 글자적으로 기억해야지. 기억이 안 나요. 자, 가는 액틴과 마이오신 중에 글자 수 뭐가 더 적어? 액틴이죠. 액틴이 더 가늘어요. 6번은 액틴 필라멘트. 7번은 마이오신. 그렇죠,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 8번에 어둡게 보이는 부분은 A대라고 불렀어요. A대. 아대. 한국말로는 암대예요. 9번은 H대. H대 말고. 그래, A대랑 H대랑 하나 더 있어. I대. I대. 한국말로 명대라고 불러요. 명음. 자, 10번에 이 필라멘트끼리 미끄러져서 서로 수축한다는 그런 학설. 땡땡설. 활주로처럼 움직인다 해서 활주설입니다. 활주설. 자, 1번 봅시다. 자, 1번에
수익은 즉 내가 조절할 수 있으면서 가로무늬 그린 건 뭐예요? 그렇죠. 골격근. 자, 니은이랑 디귿은 둘 다 조절 못해요. 불수익이에요. 왼쪽에 2번, 3번 중에 찍어보면 그러니까 왼쪽에 이거 3개 있잖아. 골격근, 심장근, 내장근. 자, 니은이 내장근. 심장근입니다. 내장근이 매끄러워요. 니은이에요. 순서대로 골격근, 심장근, 내장근. 자, 이번에 이 명칭들을 좀 써봅시다. 명칭. 자, 우선 기역부터 써보면 기역 말고 리을이랑 미음부터 씁시다. 리을이랑 미음 중에 누가 무슨 필라멘트일까? 리을이 액틴. 그렇죠. 리을이 더 가능해. 리을이 액틴 필라멘트. 그럼 미음은? 마이오신. 그렇죠. 마이오신 필라멘트. 마이오신. 자, 그러면 기역 부위 볼게요. 기역 부위. 자, 기역 부위를 보면은 필라멘트가 누구만 있어요? 기역이요? 세로선 말고 가로선만 보면 돼요. 액틴. 그렇죠. 액틴만 있죠. 액틴은 가늘어서 밝아요, 어두워요? 어두워요. 가늘면 밝죠, 그렇죠. 자, 밝게 보이는 기역은 그럼 무슨 대야? 아이대죠. 아이대. 거기가 아이대야. 그럼 니은은 무슨 필라멘트가 있어요? 마이오신 있으면 어떻게 보이겠어? 색깔이 어둡게 보이겠죠. 그럼 니은은 어두운 아대. 그치. A대. 자, 디귿은 그쵸. 디귿이 H대예요. 디귿이 H대. 자, 미음과 이제 비읍과 시읒 같은 세로선이 있습니다. 비읍선은 미들이다 해서 M선. 시읒은 지그재그죠. Z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시읒 Z선 뭐예요? 시읒의 Z선. 그쵸. 왼쪽에도 Z선 있죠. 그 사이가 근육 원성의 마디였죠. 네, 또 기억을 하고. 자, 3번에 1번 맞나요? 아까 한 거 같은데 왼쪽에서. 그렇죠. 맞죠. 자, 2번 근육 원성유는 밝고 어둡고 반복이다. 자, 그렇죠. 2번을 참고하면 기역 밝고 니은 어둡고 기역 밝고 니은 어둡고 반복이 되어 있네요. 자, 맞고. 3번 근육 원성유 맞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했어요? Z선. 그치. Z죠. MM 지읍시다. 자, 4번 우리가 이 근육을 생뚱맞게 이제 신경 뒤에서 배웠어요. 신경. 자, 4번에 1번 신성 운동신경의 신경 전달 물질이 뭐가 분비된다? 아세틸콜린. 그쵸. 아세틸콜린이었죠. 노르에피네프린은 딱 교감신경에서만 분비됐어요. 자, 4번에 2번 탈분국되면 활동. 그치. 활동이 되는 거지. 활동. 자, 4번에 3번은 마이오신 머리예요. 이거는 잘 안 나오는 표현입니다. 마이오신 머리. 자, 5번에 골격근이 수축하면 사실은 근육 원섬유 마디가 수축하는 걸로 했죠. 그래서 2번 그림을 보면 왼손 한번 보면 이렇게 막물린 거죠. 그럼 실제 이 필라멘트 길이 짧아져요. 손가락 길이. 안 짧아지고 이거만 짧아져요. 이렇게 늘어난다. 자, 그러면 2번에 변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액틴. 그치. 액틴과 액틴이랑 마이오신도 변하지 않죠. 그렇죠. 자, 우선 두 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짧아지는 건 뭐예요? 당연히 근육 원소의 마디이고. 자, 2번 그림 참고하면 디귿 짧아져요? 안 짧아져요? 디귿이요? 짧아지겠죠. 그렇죠? 양쪽에서 밀고 들어오니까. 또 디귿이 H대였죠. 그렇죠? 자, 기역 같은 I대는 짧아지면. 그래서 짧아지겠죠. 기역 부위도 양쪽에서 밀고 들어오죠. 짧아집니다. 자, A대는 그대로. 그렇죠. A대 그대로죠. A대는 뭐가 있어? 맞아. 마이오신이 있는 곳인데 마이오신의 길이가 줄었어요? 안 줄었으니까 A대도 안 줄어듭니다. 그래서 5번까지 해서 여기가 골격근이고 뒤에 있는 객관식 문제들은 각자 풀어보시고 답심도 올려줄게요. 여기까지 하면은 골격근까지 좀 복습을 해갖고 늘이 아니라 강사는 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까지가 이제 3단원 1학기 때 이걸 다 배워요.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보통 1, 2단원
하고 그다음에 그 기말고사 때 3단원 보통은 3단원 앞에 조금 낍니다. 중간고사 때. 그래서 1, 2, 3단원 중간, 3단원 기말고사 4cm. 그래서 방학 동안 거의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 물론 내일 또 봅시다. 화학. 내일은 화학 가져와 내일. 아니면 책 두고 가 차라리. 그럴까요? 그래요. 내일 봅시다.